심각한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는 지구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도씨, 1.5도씨만 올라가도 아주 많은 종의 생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전체 그 운송수단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슷한 수준으로 14.5% 정도 되거든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비건 그리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에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에코라이프 MC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기상이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겠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고기 반찬, 채소 반찬 어떤 게 좋으신가요? 고기. 네, 오늘 주제는 비건, 채식이고요. 네. 비건과 채식이요? 그게 우리 탄소 중립과 지구 온난화 이 부분에 뭔가 영향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라이프 같이 가요. 비건 체험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뭐 비건 뭐 이런 게 있는 곳이 맞습니까? 네, 저희 비건 관련한 회사입니다.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네. 비건. 이게 도대체 뭐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비건이요? 네. VEGAN. 아, B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V? 네, V로 시작합니다. 베지테리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끄럽네요. 나 뭔가 또 시작하자. 뭐 이런 것도 같이 중의적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베지테리언. 네. 그래서 요즘에는 비건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비건을 시작하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좀 얼추 맞았던 느낌으로 포장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럼 도대체 이 비건, 베지테리언 뭐 이런 거 어떤 개념인지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동물 윤리,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 목적에서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한 그런 식이를 하는, 그리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식사 자체를 비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동물을 배제한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건이 트렌드가 되면서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오냐? 비건 푸드, 그다음에 비건 의류도 있고요. 네, 뭐 비건 가죽, 비건 가구, 심지어는 비건 자동차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채식주의자들과 비건의 정확한 차이점은 뭐예요? 네. 일반적으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 7가지 단계로 나뉘고요. 그중에 가장 엄격한 단계가 비건. 네. 그 다음이 그러니까 비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는데 그 바로 아래 단계인 락토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우유와 그리고 꿀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허용하는 범위가 좀 늘어나고요. 가장 하위에 있는 단계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은 육식을 할 수 있는 플렉시테리언 단계가 가장 하위의 단계입니다.
비건이 트렌드가 되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비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동물의 윤리, 동물을 이제 착취하는 그런 네네. 것들을 근절하고자 해서 영국에 있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먼저 그 개념이 정립되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텐데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하면서 네. 일반인들도 좀 그런 것들에 좀 동참해서 지구 환경을 살리고자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점점 더 비건이 트렌드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건을 하면 탄소 중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비건과 탄소 중립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어려운 중립의 거예요? 의미를 아시나요? 탄소 중립. 뭐 맞춰드려요? 아니면 일부러 조금 틀려드릴까요? 네,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잘 봐요. 네. 이거 모르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라는 게 이제 안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시테리언?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썼다 하면 어디선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서 그게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이에요? 100점 아니었어? 난 뭐지? 나 뭐 잘못 알고 있었나요? 100점짜리 답은 뭡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다 탄소가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 가스가 있습니다. 네. 다른 가스들도 있지만 그런 온실가스들이 거기 대기에 쌓여 있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 에너지를 그대로 그 온실가스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그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빙하가 녹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것을 가급적이면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그 배출되는 것과 제거되는 것이 실질적인 값이 네트 제로가 되는 그 개념이 이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UN 농업식량기구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요. FAO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축산업이 전 세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있는 그런 운송수단, 뭐 배, 비행기, 자동차 이런 모든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초과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죠. 탄소 엄청 나오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 한 마리가 소형차 한 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자동차만 안 타자가 아니라 그 소 한 마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탄소를 집중해서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전엔 매스컴에서만 떠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직접 느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비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진흥원 이곳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건 채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사실 비건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건 인증 교육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수험생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서 제 주변에 좀 전파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주절주절 떠들 수 있게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에요, 학생. 오늘 같이 원데이 같이 들을 학생. 그래서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고 다 모른다고 보면 돼요. 끝나고 이제 OT 가고 이제 MT 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좀 우리가 가볍고 재밌게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을 했고요. 커리큘럼 보시면은 첫 번째 천연이면서 비건인 립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거 가져가셔서 쓰시면 돼요. 박수! 다음 03년. 03, 오케이. 3년, 80년.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학생들 보니까 그 학생들 엄마랑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진짜. 벌써 그래가지고. 더 젊으실 것 같은데? 나? 진짜 아니세요? 비건 립밤인데 비건 립밤 사서 써보신 분 안 계시죠? 자, 우리는 오늘 천연 화장품, 천연 립밤이면서 비건 립밤 네,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직접. 여기 들어가는 거 먼저 볼까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칸데릴라 왁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칸데릴라 왁스는 식물성 왁스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식물성이에요. 유리비커에다가 이거를 다 넣고 녹여서 용기에다 부어주면 끝. 간단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굳히면 이제 립밤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 과정을 하도록 할게요. 싹 다 넣어주세요. 싹 다. 네, 이게 왁스 특유의 냄새가 나죠. 네. 그렇죠. 식물성 오일 3가지. 네, 아몬드 오일 있고요. 호호바 오일, 그다음에 피마자 기름 옛날에 그 맞아. 아빠들이 이렇게 포마드 기름이라고 하죠. 피마자 기름 머리에 바르시던 거, 네, 그겁니다. 요 3가지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오!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위아래, 그러니까 위는 레몬맛 나고 좀 더 쓰다 보면 이제 딸기 맛을 받게 됩니다.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층으로 돼 있어서. 그 쭈쭈바 아이스크림이잖아. 딸기랑 키위만 나는. 비건 채식은 왜 해야 할까요? 축산업 공급망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은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타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했고 2013년도에 FAO에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4.5%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 한 마리가 소형차 한 대 수준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는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햄버거 패티 하나를 만드는데 물이 2,500리터나 든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오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그렇지, 거기도 고기가 있으니까. 키우는데 그만큼. 그렇죠. 그렇지. 그거를 환산했을 때. 초목 같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빨리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빨리 키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품으로 팔기 위해서 보통은 그런 콩, 옥수수 이런 곡물 자료들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GMO 옥수수, GMO 콩입니다. GMO가 무슨 뜻이죠? GMO는 Gener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몰랐어요.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도. 모르는 거 물어봐야지.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나중에 다 놓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습관을 변화해야 한다.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13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굳은 것 같아요. 약간 굳었어요? 느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한 가지 리스크가 제가 좀 크게 바르는 편이라 이게 갈비 먹은 것처럼 나올까 봐 입술 밑주변에. 이게 오일을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왁스 냄새가 네. 조금 많이 나는 것 왁스 같아요. 냄새가 좀 나죠. 레몬 여기 40방 때려. 아직방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때려봐갖고 좀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라이트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조금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한 번 발라놓으면 오래 가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채식하는 방법,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진입장벽을 낮게, 주변에도 좀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게, 혹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환경을 생각했을 때 좋은 문구라고 하면 완벽한 채식주의자 1명보다는 불완전한 채식주의자 10명이 훨씬 환경에 효율적이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식물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식물성 재료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좋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퀴노아, 뭐 콩이라든지 병아리콩 뭐 이런 것들 안 드셔본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서 한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비건을 해보겠다, 채식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지 않고 약간 취미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비건이라니까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한 끼만 그냥 풀만 먹고 그냥 풀이 아니라 두부만 먹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느낌 맞는 거예요? 맞는 느낌인 나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부담감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지금? 이렇게 막 탄소가 동물들이 배출하는 게 자동차만큼 있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몰랐어요. 없죠. 아니 뭐 진짜로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이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신경을 써서 이제 좀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굉장히 훈훈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육류보다 좀 채소를 소비하면은 탄소 배출 절감이 있으니까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도 있고 동물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듣다가 조금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 비건, 뭐 그러면 탄소 중립 이런 걸로 뭐랄까 그린워싱하는 기업들 사례들이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그거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비건, 친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면서 그리고 맞물려서 ESG 경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또 연계해서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일부 그러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례를 잠깐 들자면 비건과 친환경을 그냥 비건 이꼴 친환경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잘못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품 사례를 들어보면 뭐 식물성 비건 친환경 가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름도 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그런 용어들을 다 갖다가 붙인 건데 들여다보면 사과 껍질을 갈아서 그걸 파우더로 만들어서 그거 100%로 만들면 이제 바이오 매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적이지만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을 훨씬 많이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분해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반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섞음으로써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인 척. 그러니까 친환경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친환경이라고 그러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눈길을 안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났다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아마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정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비건 진흥원. 이거 왜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제가 식약처에서 한 14년간
그 식품과 관련된 뭐 연구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네. 비건이 이제 트렌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비건 제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러한 비건을 사칭해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네,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네, 그런 거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비건 정말 못 믿겠다. 이제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그러니까 비건 인증 시스템을 좀 더 표준화해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좀 비건 인증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교육 받은 것처럼 네, 좀 더 쉽게 소비자들이 채식 교육을 받고 채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목적에서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비건, 무슨 베지테리언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대체육, 그 고기 맛이 많은 사람들을 땡길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대체육 뭐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을 대체해서 그 안에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고 식물성 원료로만 그러니까 해조류에서 추출을 했는데 네. 네, 그 해조류에서 닭고기 맛, 소고기 맛, 돼지고기 맛 네, 이런 것들이 납니다. 해조류가 닭을 먹은 건 아니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원료는 해조류예요? 네. 아 진짜? 이곳은 저희 다시마나 해조류에서 고기 맛이 나는 아미노산 복합체 소고기 맛을 제조하는 저희 안상 공장입니다. 원료는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분말 형태로 가져와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복합체를 활용해서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육포, 우유 등 다양한 대체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 저희가 기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양 오염도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서는 윗동 부분만 사용하고 밑동은 버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밑동에서도 아미노산 복합체가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 방지에 기여도 합니다. 비건분들이 뭐 접하시는 식품의 자체가 폭이 좁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아미노산 복합체를 이용하면 뭐 다양한 대체 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맛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비건 채식이라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를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지고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을 위해 비건, 채식에 대해서 체험하는 하루였습니다. 비건 하면 채식주의자,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채식이 주는 아주 유익한 즐거움을 알고 나니까 꼭 그렇게 엄격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동물성을 좀 지향하고 채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채식을 지향함으로써 우리가 탄소 중립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에코라이프 같이 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As I lay me down to sleep, I wish that you were here with me. 'Cause I need some help to save me from myself. And I know I shouldn't think about you, but I do all the time. As I wake up in despair, you know I say a little prayer. 'Cause I need some help to save me from myself. And I know I shouldn't think about you, but I do all the time. My, oh my. 안녕하십니까, 조현민입니다. 오늘 저 채식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헤비하지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 아몬드 고구마 샐러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먹어가면서 우리가 채식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저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